삼권 분립을 사실 존중해줘야 돼요. 비판받을 건 비판하되 서면으로 떨렁 보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괘씸죄로 탄핵하는 거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대변인,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관례를 어기고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불쏘시개 비슷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탄핵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죠. 네. 그거 가지고 탄핵 사유를 하기 어렵죠. 사법개혁이나 이쪽으로 이제 물꼬를 전환해서 개혁의 어떤 동력을 삼으려는 건 보이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했다가 나중에 뭐 기각되고 이래봐요. 또 그거 정치적으로 다 부담이에요. 청와대 날아든 종이. 자, 2장에 어제 종이가 날아왔어요. 이 시끄럽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진짜 중요한 얘기. 이게 좀 오래 잡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연장 방송이에요 오늘. 시간 10분만 배분을 잘 연장. 못했어. 10분만. 조금 넘어도 될까요, PD님? 조금 넘어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5분 정도 알겠습니다. 자, 조희대 그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한 장의 종이는 그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직서도 어제 최근에 날라왔고, 자 일단 어제 여당을 들끓게 했던 대법원의 서면 제청을 살짝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1월에 대법관 추천 후보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서 4명을 뽑았어요. 네. 3월에 노태학 대법원장이 이제 물러나니까 빨리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2개월 전에 했어요. 근데 벌써 지금 8월이야. 공석이 됐어. 네. 그래 4명을 뽑고 계속 이제 청와대랑 대법원이랑 계속 이제 이견 그러니까 조율을 했죠. 알겠죠. 조율이 안 됐겠죠. 네. 근데 일주일 전에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4명의 후보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사퇴할 생각 있으시냐? 다시 다 갈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전날이었나요? 전전날이었나? 서면 제청을 띡 보냈어요. 자, 이 사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너무 초유의 일이어서 네. 헌정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을 뽑는 게 예전에는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나 뭐 박정희 때나 이럴 때는 네. 대통령한테 충성 경쟁하고 그랬어요. 네. 대법관 되는 게 꿈이니까 판사들은. 네. 근데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복잡한 무슨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뭐 따로 있고 외부 인사가 개입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대통령 마음대로 일방적으로는 하지 말라.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임명권자는 원래 대통령이 맞아요. 지금도. 네. 근데 이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그런 게 그 제청을 대법관이 나가고 난 뒤에도 안 한 거거든요. 네. 노태학 대법관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안 한 거는 네. 이거는 심각한 직무유기예요. 네. 정치적 고려죠. 4명 후보 안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달랐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좁혀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민기라는 후보자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네. 소위 말해서 대법관도 우리 언론에서 맨날 주목하는 게 누구는 진보고 누구는 보수 맨날 나누잖아요.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대법관 임기는 6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권하고 싱크가 안 맞아. 네. 그러니까 항상 뭐가 정권은 진보인데 네. 대법관은 보수가 많고 네. 역도 많고 이런 네.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늘 갈등은 있어 왔다. 네. 그런데 그래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면은 대법원장은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법관은 그냥 대법원장은 임명직이죠. 임명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존중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김민기라는 사람은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남편이 판사로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해야 돼. 네. 김민기는 그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봉기라는 판사가 지금 이제 추천이 됐잖아요. 네. 이번 이제 대구 분이신데 네. 뭐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보수 성향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 이런 것보다도 내 의사가 중요하다. 네. 근데 이걸 대놓고 이렇게 갖다 박으면은 너무 또 여론이 부담이 되니까 1+1 세트로 네. 김성수 부장판사는 또 넣어줬잖아요. 거기는 진보 성향 광주 출신이고 네. 막 이래서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 하나 이 사람은 꼭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약간 물타기 느낌 비슷하게 네. 1+1 세트 느낌으로 동시 제청. 음. 근데 이미 임기 끝난 지는 한참 지났어. 네. 그러니까 이런 대법관을 1년에 처리해야 될 사건이 3,000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게 네. 이건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자격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어제 드는 사태에 거죠.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행위 한 거다. 네. 조희대에서 대법원장이 정치행위를 한 거다. 그러면서 임명권이 우선이냐, 재청권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도 오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 6개월 대법관 추천 후보 위원회가 1월이면 뭐 7개월이란 말이에요. 7개월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서면 제청으로 띡 보낸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1+1 내가 원하는 사람 한 명, 대통령 이제 진보진에서 원하는 사람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안 한 거, 그러니까 제때 했어야 되는 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삼권 분립 차원에서 그다음에 대법원은 사실 뭐 국가의 위상이 있는 것이고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왜 굳이 비워뒀냐 이런 생각도 들고 노태학 그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관위원장을 사퇴한 상태에서 괜히 지금 상임위장에 끌려 나와가지고 순환을 겪고 있는 것도 결국 후임자를 못 정해가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비판받을 지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민석 대표가 나타나서 뭐 조희대 씨 사퇴하세요, 뭐 탄핵당할 뭐 준비나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거는 맞냐? 저는 이것도 아주 경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그래서 법사위 상임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협의를 했고 대화를 시도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만났다. 네. 그러니까 그 정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민정수석과 얘기해가지고 협의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 서영구의 법사위원장이 뭘 협의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서면으로 넣는 걸 합의했습니다. 네. 라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또 공방이 이루어졌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공방 계속 이런 걸로 먹었어요. 봤었을 때 그럼 조희대가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고 네. 그럼 이 민주당이랑 네. 청와대가 보여주는 행위도 저는 사실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라고 해가지고 너 탄핵이야. 너 우리 원하는 뭐 대법관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너 가만 안 둬 보면은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다수 야당이라고 탄핵을 31번 했거든요. 네. 그 중에 받아들여진 게 한 번도 없어요. 음. 저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걸로만 봐도 여당이 돼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국회 입법권을 이용해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삼권 분립을 사실 존중해 줘야 돼요. 비판받을 건 비판하되 너 이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하면은 그다음에 서면으로 떨렁 보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괘씸죄로 탄핵하는 거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대변인,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대변인 말씀대로 삼권 분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는 좀 어겼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아니 그러니까 관례를 어기고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불쏘시개 비슷한 거고요. 네. 그게 이제 탄핵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죠. 네. 그거 가지고 탄핵 사유를 하기 어렵죠.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이게 워낙 또 지지자들이 지금 분열돼 있고 싸우고 이러니까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동을 또 부각을 하면 네. 또 강성 목소리를 내면 지지층들이 또 결집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겸사겸사 저는 겹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 구도에서는 네.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청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안 했다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위반이 된다고 또 다 탄핵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으로서 임기도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내년 6월인가요? 네. 심리하다 보면 거의 끄트머리 돼가지고 탄핵될 거예요. 네. 지금 탄핵하자 이래가지고 시원하게 통과. 내일 당장 아웃 이게 안 된다니까. 말이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대표도 멘트를 잘만 보면 강경한 목소리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안 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법개혁이나 이쪽으로 이제 물꼬를 전환해서 이 개혁의 어떤 뭐라 그럴까 동력을 삼으려는 건 보이는데 네. 탄핵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추진해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네. 오히려 역으로 했다가 나중에 뭐 기각되고 이래봐요. 또 그거 정치적으로 다 부담이에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이런 빌드업으로 가지고는. 네. 근데 이게 워낙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사람 원해. 아니야 그 사람보다 이 사람 원해. 그러니까 청와대랑 대법원이 이미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아니 원래 권력 분립이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재청권과 임명권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런 경우도 상정해 놓고 아니 있는 그 거예요. 전까지는 이게 네. 수면 아래에서 맞아요. 있었다면 밑에서 이게 있었죠. 수면 올라왔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몰이해 네. 혹은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도 다 저는 들어봐요. 본인이 파기환송했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그러면 대법관으로서 자기가 주심인데 재판장인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자기는 파기환송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물밑에 있어 보이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이 됐으면 국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대법원이 자도로 안 돌아가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적 마인드 없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싹 또 탄핵 얘기 나오니까 그럼 재청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재청을 지금도 안 하고 있다면 탄핵 얘기가 더 불붙을 수 있는데 예. 재청을 또 해버려. 아 시간 없어. 우리 네. 이거 한마는 할게요. 대변인님이 그러면 결국 이 지금 이 갈등 구조가 청와대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대법원이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분위기면은 대법원이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뭐 이- 무리수를 좀 두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 청와대가.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게 민주당이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선 새로운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플러스 이제 법원 사법 개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상대가 너무 약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미가 없어요. 어. 그리고 명분으로 봤었을 때도 사실 이게 절차상 뭔가 조희대가 뭘 잘못했어 원래 했어야 되는데 이건 초유의 사태야 7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일반 대중이 봤었을 때는 트집 잡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여론전으로 몰고 가고 조희대가 나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대법원장을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나? 이거는 또 좀 이상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탄핵 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겁박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 질질 끌고 가게 되면은 누가 이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걸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 조율도 하나 못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네. 민주당은 또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나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좀 안을 수 넘어가가지고 있겠다. 이제 이걸 또 민주당이 이제 계속 공격하네 끌고 가다 이렇게 보면. 넘어갈 것 뭐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재청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임명 동의안을 갖다 국회에 안 보내고 이런 사실상 거부권을 네. 할 거를 염두하고라도 본인이 그렇게 선봉기가 맞다면 네. 재청을 빨리 했었어야죠. 거부되더라도. 네. 근데 질질 그걸 끌었냐. 안 하고 끌고 거의 뭐 한덕수 사건이나 김건희 사건이나 이런 거 지금 선고를 미루는 네.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면 그게 또 미뤄지잖아요. 네.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청와대를 압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데 잘못된 건 맞습니다만 근데 화가 난다고 해서 탄핵 이거는 정무적 판단으로서 이거 옳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대법원장이 이거 판결 같은 거 하고 재판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때제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법관으로서의 그 명예와 양심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청와대와 대화한다거나 국회와 대화를 할 때는 대법원장이 어쨌든 법원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사 관련돼서는 1+1을 좀 늦게 한다라고 한 게 본인이 취할 건도 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게 대법원 그 대법관들이 숫자가 아마 지금 20여 명 정도 더 늘어나는 네, 게 네. 이제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런 있죠. 걸로만 봤었을 때도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각을 세울 필요가 조희대 있었냐? 대법원장이 그 내는 한 사람 정도 그래 받아. 네. 나머지 다 우리 사람이야 가도 되는데 굳이 왜 민주당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